반갑습니다. 최 대표 TV입니다. 만약에 사장님이시라면 근로자가 몇 명인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신가요? 혹은 만약에 근로자시라면 본인이 일하는 사업장이 근로자가 몇 명인가요? 이 근로자 숫자에 따라서 이 근로기준법은 굉장히 달라지는 게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근로자 숫자라고 하면 상시 근로자 숫자를 얘기하는데, 우선 이 상시 근로자 숫자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가 5명이 넘을 때랑 5명이 안 될 때, 5인 미만과 5인 이상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근로기준법에서 어떠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우선은요, 상시 근로자를 이제 몇 명인지를, 우리 사업장이 몇 명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거를 구하는 건 어떻게 구하냐. 뭐 사실은 이렇게 소상공인, 이렇게 작은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대략적으로 이렇게 봐도 보이죠.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몇 명 일하고 있는지가 보이는데, 이제 이거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한 달을 기준으로 잡으면요, 가동한 총 날짜, 가동한 총 날짜가 되겠죠. 뭐, 며칠, 뭐 우리 한 달 동안에 26일을 일을 했다, 이런 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하루하루마다 26일이라면 그 하루하루마다 근로자가 몇 명이 일했는지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하루하루, 오늘은 뭐 5명, 그 다음에 2일 날은 2명, 이렇게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대부분 비슷하겠죠. 그래서 그 숫자를 전부 다 합합니다. 오늘 몇 명, 그 다음에 2일 날 몇 명, 3일 날 몇 명, 이걸 전부 다 합해서 총 가동한 날짜, 그러니까 26일을 가동했다, 뭐 25일을 우리가 일을 했다, 이거를 나눠버리면 평균적으로 하루에 몇 명의 근로자가 일을 했는지가 나올 겁니다. 그게 바로 상시 근로자 숫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시 근로자라고 하면 하루 평균 근로자의 숫자를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서 근로자라고 하면 4대 보험을 가입한 사람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뭐 정규직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정규직, 계약직,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생, 뭐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모든 근로자를 다 포함해서 상시 근로자를 계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상시 근로자가 우리 사업장은 몇 명이다라가 나왔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5명이 넘느냐 안 넘느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점이 있는데, 요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로기준법은요,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자, 근데 5인 미만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 사항이 있고 안 받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예외적인 거죠. 자, 그래서 5인 미만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외되는 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적용되는 걸 좀 말씀드려 볼게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제외되는 거,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적용이 제외되는 걸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요, 근로자의 해고 제한, 그 다음에 해고 서면 통지가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를 뭐 제한한다든가 아니면 해고로 서면 통지하는 것 자체가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제 막 해고를 해도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당 해고를 구제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일하는 근로자들은 내가 부당 해고를 당했더라도요, 그거를 어디 가서 구제 신청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정 근로 시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원래는 뭐 하루 법정 근로 시간이 8시간이고 뭐 이렇게 정해진 것들이 있죠. 그래서 정해지고 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연장 근무도 주고, 연장 근무 수당도 주고, 야간 근무 수당도 주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조건들이 있는데, 법정 근로 시간에 대한 제한 사항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간 뭐 연장 근무를 몇 시간까지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은 그런 법정 근로 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다.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조금 더 전에도 말씀드렸던 연장 근무, 야간 근무, 휴일 근무, 이런 거에 대한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기준법에 적용 제외되는 항목입니다. 그리고 연차 유급 휴가가 없습니다. 한참을 또 이렇게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연차 전 수당을 지금까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고 휴가도 간 적이 없습니다라고 막 얘기를 하시는데, 따지고 보면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을 하신 겁니다. 안타깝지만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요, 연차 휴가라는 것 자체가 없다. 그 다음에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적용이 제외된다,
제외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에 예외적으로 반드시 이거는 적용해야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이거는 반드시 적용을 해라 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해고 예고는 해야 됩니다. 아까 거랑 좀 비교를 하면 해고 제한이나 해고를 서면 통지할 그런 의무는 없지만 해고 예고는 30일 전에 해야 됩니다. 해고 예고를 30일 전에 해야 된다는 거는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제 바로 해고를 하게 되면 해고 예고 수당이라는 걸 지급해야 됩니다. 혹은 30일 전에 해고 예고라는 거는 하셔야 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자, 그다음에 주휴수당. 주휴수당 일주일에 15시간 일을 하면 주휴수당이라는 걸 지급하게 돼 있는데 이거는 지급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게 되면 주휴수당은 우리 사업장이 근로자가 몇 명이더라도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바뀐 게 있죠. 중간에 이제 퇴직금 부분이 원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을 예전에는 지급을 하지 않았었죠. 근데 이게 지급하는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현재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1년 이상 근무를 했고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했다 하면 퇴직금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거 하나 있죠. 주휴수당 얘기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따라 나오겠죠. 최저임금 이상은 당연히 줘야 된다. 네, 이렇게 두 가지로 좀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업장이 내가 사장이건 혹은 내가 직원이건 우리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가 몇 명인지를 우선 따져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5인 이상인지 5인 미만인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5인 미만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에 적용이 제외됩니다.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적용이 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적용이 제외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가지를 제가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 좀 참고해서 내가 어떤 거를 받을 수 있고 또 내가 이런 거는 또 안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저도 이 근로기준법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적용이 제외된다.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불합리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차차 이제 개선이 될 사항이라고 보여지고요. 현재로서는 근로기준법이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근로기준법을 가지고 판단할 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를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이게 좀 바뀔 것이라는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이건 혹은 직원이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체크를 하셔서 또 이게 몰라서 또 이게 적용을 못하고 또 몰라서 내가 또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